여러분,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죠?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 주스를 갈아 마시면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질 거라 믿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과일이 오히려 피부를 늙게 만들고 주름을 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일이 어떻게 피부를 늙게 해요? 비타민이 많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일에는 분명 피부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일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분이 많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일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고 기미 잡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건강 루틴이라고 믿었던 그 습관이 사실은 피부 나이를 5년, 10년 더 늙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분이 혈액 속에서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피부의 탄력을 지탱해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당화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잔주름은 깊어지며 거칠고 탁한 피부로 변해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거울 앞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하고 놀라게 되죠. 사실 그때는 이미 콜라겐이 상당히 손상된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중 피부를 늙게 하는 과일 3가지, 그리고 반대로 동안 피부를 지켜주는 과일 3가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과일 이름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과학적인 원리와 생활 속 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선택을 바꾸신다면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에너지 충전에도 좋고 포만감도 있어서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자주 먹는다는데 이게 피부 노화를 부른다고요? 아마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나나는 분명 장점이 많은 과일입니다.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조절해주고 운동 전후에 빠른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헬스장에 가면 바나나 하나 들고 있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혈당 지수 GI와 과당 함량입니다. 바나나는 GI 중간 높음 수준의 과일입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를 먹으면 생각보다 빨리 혈당이 오릅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당도가 훨씬 높아서 마치 설탕물 마신 것처럼 혈당이 확 치솟게 되죠. 공복 상태에서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혈당 스파이크는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공격하는 당화 현상을 촉진합니다. 당화 현상이 뭐냐면 혈액 속의 포도당 분자가 단백질과 결합해 끈적한 물질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피부 속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어야 할 피부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이 깊어지며 탄력이 떨어져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특별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자외선 차단제도 잘 챙겼는데 왜 피부가 갑자기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졌지?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먹는 과일 습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다이어트 간식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한 개 칼로리가 약 90에서 120kcal, 당분은 15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성인 여성이 하루 적정 설탕 섭취량을 25g 정도로 권장받는데 바나나 2개만 먹어도 거의 충족해 버리죠. 게다가 이 당분이 단순당 위주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대체 바나나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언제, 얼마큼 먹느냐입니다. 첫째, 공복에 단독으로 바나나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이 더 어렵기 때문에 당화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둘째,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에 바나나 반 개 정도를 곁들이는 건 괜찮습니다. 셋째, 잘 익은 바나나보다는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 함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바나나는 무조건 건강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나나를 매일 아침 공복에 한두 개씩 먹는 습관은 오히려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리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바나나는 건강식일 수 있지만 피부에 있어서는 당화 폭탄이 될 수 있다. 이걸 알고 나면 내일 아침 과일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망고를 비롯한 달콤한 열대과일입니다. 망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육,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달달하고 상큼하죠. 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태국 망고, 필리핀 망고 진짜 맛있더라 하면서 칭찬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망고가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망고는 맛있을 뿐 아니라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는 눈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압도적인 당분 함량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무려 40g 이상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설탕 10스푼 이상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즉, 망고를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설탕 섭취량을 훌쩍 넘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피부 속에서 당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당화 현상입니다. 혈액 속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부는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잔주름이 깊어지고 탱탱함은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망고 같은 열대과일은 그 달콤함 때문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과일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두세 조각, 한 접시, 심지어 망고 주스까지 곁들여 마시면 피부는 계속해서 당분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다 피부에 좋은 건 아니다. 열대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특히 여성분들은 기미, 잡티,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망고를 비롯한 고당 과일이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망고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고에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즐긴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과 빈도입니다. 첫째, 망고를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주 1에서 2회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둘째, 망고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과일 하나 분량 이상을 갈아 넣고 여기에 설탕이나 시럽까지 추가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피부와 혈관에는 독이 됩니다. 셋째, 망고 대신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를 자주 섭취하세요. 당분은 적고 항산화 성분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망고는 열대의 달콤한 유혹이지만 피부에 있어서는 노화를 재촉하는 과일일 수 있다. 달콤한 맛에 속아 매일 먹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거울 속에 내 얼굴이 5년, 10년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망고를 조금 더 신중하게 가끔씩 즐기는 과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건조 과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파인애플, 대추, 말린 무화과 같은 것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건조 과일을 건강 간식으로 착각하십니다.
과일이니까 몸에 좋지 않을까? 생과일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에 한 줌씩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조 과일은 생과일보다 당분이 몇 배나 더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생포도 1컵에는 당분이 약 1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건포도에서는 무려 3배 이상 45g에 가까운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그만큼 더 진하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즉, 생과일로 먹으면 괜찮을 정도의 당분이 건조 과일로 바뀌는 순간 혈당 폭탄이 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건조 과일은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무심코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생포도 한 송이를 다 먹기는 쉽지 않지만 건포도는 한 줌이면 순식간에 삼켜 버리죠. 이때 섭취하는 당분은 순식간에 혈당을 치솟게 하고 피부 속에서는 다시 당화 현상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화 현상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당분과 결합해 딱딱해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과 처짐이 가속화됩니다. 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체내에서 활성산소도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 역시 피부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촉진합니다. 건조 과일의 또 다른 문제는 시중 제품들에는 종종 추가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과일만 말린 게 아니라 더 달게 만들기 위해 설탕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과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사탕과 다를 바가 없는 간식인 셈이죠. 그럼 건조 과일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량 아주 가끔 섭취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먹는 습관은 피부와 건강 모두에 해롭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간식으로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간단한 간식을 원한다면 건조 과일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제공합니다. 셋째, 꼭 건조 과일을 먹고 싶다면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소량만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건조 과일은 건강 간식이 아니라 피부 노화를 재촉하는 당분 농축 폭탄이다. 겉으로는 작고 귀여운 과일 조각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당분 함정은 우리의 피부 나이를 빠르게 앞당깁니다. 오늘 이후로는 마트에서 건포도나 말린 망고를 집어들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과연 내 피부를 지켜줄까 아니면 늙게 만들까? 여러분,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를 비롯한 각종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 작은 과일들이 사실은 피부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가 동안 과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색소인데 이 성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호흡만 해도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촉진하고 특히 피부에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주름과 탄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미국 USDA 농무부의 연구 결과 블루베리는 모든 과일과 채소 중에서도 항산화 능력이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곧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 노화뿐 아니라 혈관 노화, 뇌 노화까지도 늦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블루베리 한 줌이 안티에이징 화장품보다 낫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블루베리에는 화장품으로는 절대 흡수할 수 없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리류는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바나나나 망고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피부 속 콜라겐을 당화시키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즉, 블루베리는 달콤한 과일이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피부 친화적인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비타민 K, 섬유질도 풍부해서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라서 블루베리를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도와 탄력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블루베리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달콤한 블루베리 잼이나 블루베리 음료는 오히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해롭습니다. 진짜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 중에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수 분량과 탄력이 더 높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작은 과일이 가진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 동안 피부를 지켜주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줌 블루베리를 챙겨 드셔보세요. 피부뿐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혈관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과일이지만 그 효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동안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과일이지만 사실 키위는 비타민 C,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안티에이징 과일입니다. 먼저 수치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타민 C 하면 떠올리는 과일이 오렌지죠. 오렌지 100g에는 비타민 C가 약 50m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키위 100g에는 무려 90mg 이상, 오렌지의 거의 2배 가까운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 비타민 C 섭취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비타민 C는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죠. 특히 40대 이후에는 콜라겐 양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때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즉, 키위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 속 콜라겐이 더 잘 만들어져 주름을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햇볕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피부가 쉽게 늙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 때문인데 키위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피부톤 개선 효과입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미, 잡티,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피부과에서 미백 관리할 때도 꼭 비타민 C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비싼 관리실에 가지 않아도 매일 키위 한두 개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피부 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키위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맑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장내 독소가 잘 배출되면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피부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그렇다면 키위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껍질째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털이 거슬릴 수 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거나 스무디로 갈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너무 늦은 밤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C가 체내에서 활발히 작용하려면
낮에 햇볕과 함께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하루에 1개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이 매일 키위를 2개씩 섭취했을 때 4주 만에 피부 수분량이 증가하고 주름이 완화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키위는 확실하게 피부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키위는 크기는 작지만 효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루 키위 1~2개가 비싼 화장품보다 더 강력한 동안 비결이 될 수 있다. 오늘 이후로는 아침 식탁 위에 키위를 꼭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한층 맑고 탄력 있게 변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동안 과일은 바로 오렌지와 자몽입니다. 아침에 오렌지 하나 깎아 드시거나 여름에 자몽을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고 상쾌한 향까지 있어서 기분도 좋아지죠. 그런데 이 오렌지와 자몽은 단순히 상큼한 과일이 아닙니다. 피부 건강, 특히 동안 피부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일입니다. 첫째, 오렌지와 자몽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아까 키위를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오렌지 1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예요. 피부 속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면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가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오렌지와 자몽은 수분 보충에 탁월합니다.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수분이 줄어들면서 푸석푸석해지죠. 오렌지와 자몽은 수분 함량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수분과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잔주름이 완화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오렌지와 자몽에는 헤스페리딘, 나린진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 세포가 스트레스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몽은 이런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서 피부 탄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렌지 주스를 아침마다 마십니다. 하지만 오렌지를 주스로 마시는 건 생과 일과 전혀 다릅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는 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오렌지는 꼭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몽은 피부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먹는 방법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오렌지 1개, 자몽 반 개 정도 드시면 피부에 필요한 비타민C와 수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오렌지 슬라이스를 넣거나 자몽을 올리브유 드레싱과 함께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가 더 커집니다. 가능하다면 껍질 가까운 흰 부분 알베도를 조금이라도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 플라보노이드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렌지와 자몽은 피부 노화에 적인 건조와 주름을 막고 촉촉하고 탄력 있는 동안 피부를 유지하게 해주는 과일입니다. 단, 주스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신다면 꼭 블루베리, 키위, 오렌지나 자몽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한층 밝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침은 피부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습관이 피부 나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 한 잔으로 피부와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일 선택이 중요한데요. 바나나나 망고 주스 대신 오렌지나 자몽 반 개,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지켜주고 하루 종일 맑고 촉촉한 피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후식으로 단 것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건조 과일이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 대신 샐러드에 키위를 슬라이스해서 올려보세요. 블루베리나 딸기를 곁들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오후까지 피부 탄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식사 후에 조금 달콤한 것이 필요하다면 건포도 한 줌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이 훨씬 더 피부를 위한 선택입니다. 저녁은 피부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자외선, 스트레스, 활성산소에 시달린 피부가 재생하는 시간이죠. 이때는 항산화 과일과 수분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오렌지 1개, 키위 반 개, 그리고 블루베리 소량을 챙겨 드세요. 그러면 피부가 자기 전에 회복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루틴으로 정리하면 더 쉽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블루베리와 키위를 챙기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렌지와 자몽을 드세요. 주말에는 자유롭게 즐기되 바나나와 망고, 건조 과일은 반드시 소량으로 제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루틴을 정하면 지루하지 않게 동안 과일을 꾸준히 챙길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습관은 3가지입니다. 공복에 바나나 먹는 것, 매일 망고 주스 마시는 것, 건조 과일을 건강 간식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꼭 챙겨야 할 습관도 3가지입니다. 하루 한 줌 블루베리, 하루 1개 키위, 그리고 하루 1개 오렌지 또는 자몽. 이 3가지만 지켜도 피부 노화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오늘 말씀드린 과일 중에서 이거 내가 매일 먹던 건데 하고 놀라셨던 과일은 무엇인가요? 또 오늘 이후로 동안 피부를 위해 꼭 챙겨 먹어야겠다고 다짐한 과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습관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도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이 과일은 괜찮나요? 과일 대신 이런 음료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을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를 부르는 과일 3가지와 동안을 지켜주는 과일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늙게 하는 과일은 바나나, 망고, 건조 과일. 동안 과일은 블루베리, 키위, 오렌지와 자몽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달콤하고 혈당을 확 올리는 과일은 피부를 늙게 하고 항산화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피부를 지켜줍니다. 피부는 화장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서 피부 나이가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 과일 선택을 바꾸신다면 거울 속 피부 나이가 달라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피부 노화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나이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꾼 작은 습관이 내일의 젊음을 지켜줄 것입니다.